전국에 계신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의 첫 수강 신청을 도와드리기 위해 긴급 3마리 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자리에 우리 새내기 분들이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언론정보학과에 새내기 분들이 오시면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고 어떤 동아리들, 어떤 학회들,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실지 그런 궁금증을 저희가 타파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미리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해줄 전문가분들을 모셨어요. 그 전문가분들을 지금부터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 오후에 시작하는 시간표가 좋은가 아니면 오전에 시작하는 시간표가 좋은가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헨리 씨는 어떤 파신가요? 오전파이신가요? 오후파이신가요? 전 사실 아니요, 너 먼저 얘기해봐요. 저는 오후파예요. 오파예요? 네, 경험에서 우러난 오후파입니다. 왜 오파가 좋은 거죠? 일단 저도 통학인데요. 오후에 수업을 잡게 되면 오전이 굉장히 지옥철이에요. 지하철이나 버스가 이렇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한가깝다는 그런 게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통학 입장에서. 오전도 확실한 오전이어야 되는 게 반드시 9시 수업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9시 수업을 잡으셔야 돼요. 왜요? 일단은 9시 수업이 다른 수업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렇게 막 높지 않아요. 그렇지. 그죠? 왜냐면 그게 쉽게 빠져요. 만약에 정정 기간에도. 맞아요. 확실히 많이 버리는 수업이고, 사실 그래서 오전이랑 오후는 여러분들 스케줄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하고 점심 이후에 막 알바 같은 게 좀 시간이 자유로워서 그때 잡아도 되고, 그리고 일단 원거리 통학이다 보니까 오후에 집 근처에서 무슨 스케줄을 잡으려고 해도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저는 오전을 선호합니다. 물론 이번 학기는 오후예요. 그때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오를 추천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새내기가 된 만큼 아무래도 술을 드실 거 아니에요. 술을 먹고 늦게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철을 타면 그 기분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근데 어차피 신데렐라면 너 신데렐라잖아요. 그쵸? 12시 되면 집 가잖아요. 12시간 뒤까지. 아, 그럼 충분하죠. 뭐가 충분히 아니에요. 하루에 적당히 좀 자고 한 6시간 정도만 자면 되지 않나? 너무 꼰대 같은 발언이었나? 이거는 잘라요. 나는 오후. 최소한 12시 수업. 아니, 그래도 오전파. 할 거면 9시 수업. 자, 여러분은 오늘 우주 공강이 아주 긴 공강하고 타이트 공강입니다. 일단은 저는 우주 공간을 선호해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피하잖아요. 우주 공간을. 아니 근데 우주 공간은 진짜 좋아. 아, 근데 잠시만요. 새내기 분들이 모실 수도 있으니까. 사실 우주 공강이 뭐죠? 우주 공간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는 공간이라고 우주 공간이라고 치지 않고 한 3시간 정도 돼야지 그만큼 긴 공간을 나타내는 게 우주 공간이라는 얘기를 써요. 우주 공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여러분 과제를 집에 가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집에 가서 유튜브 보고 막 다 그러잖아요. 막 게임하고 아니면 뭐 다른 거 취미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우주 공간은요 그때 과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학교를 가는 게 고통이었어요. 2시간에 걸려서 또 환승을 3번이나 하면서 과학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해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학교 나가기 너무 싫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뭐 재미가 없었진 않지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과감한 선택은 여러분, 지금 저는 기둥 2개를 세웠습니다. 지금 단단하고. 그래서 월수금을 공강으로 만들었고요. 화목만 학교를 나갔는데 목요일은 4연강이었고요. 화요일은 5연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5개를 연달아서 다다다닥 듣고 목요일 날은 수업 4개 연달아서 다다다닥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장점이 월수금을 집에서 쉬어도 돼요. 과제도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과제도 없고 친구도 다른 수업을 들어가는 날에 약간 딱히 할 일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강보다는 수업과 수업 사이에 딱 수업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강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점심을 먹을 시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수업과 수업 사이에 뭐 급한 과제가 있다면 과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뭐 본인들의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취향이겠지만 대학교는 있잖아요. 대학교 올라가면요 고등학교 때는 막 수업을 1교시, 2교시, 3교시를 10분간 쉬는 시간 가지고 계속 들었잖아요.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요 그런 체력이 안 나와요. 그럴 거라 생각하죠? 안 나와요 절대. 여러분 그런 체력이 왜 안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20대잖아요. 즐길 나이잖아요.
밤새 놀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 체력 아끼시고 수업과 수업 사이에 텀을 두면서 재밌는 대학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적절한 건강을 추천드립니다. 전공대 교양. 그러니까 1학년 지금 학교 다니는 그 4학년 이제 초기 1학년 때 전공을 먼저 들을지 교양을 먼저 들을지 고민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땐 전공을 먼저 들어야 된다. 전공을 먼저 들어야 된다고요? 당연하죠. 우선은 저는 교양을 먼저 듣자 파요. 근데 왜 교양을 먼저 들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 학교는 교양이 배분이수 교양이 있고 필수 교양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필수 교양 같은 경우는 새내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2019 대상 학번 대상을 했던 강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외의 학년들 2학년, 3학년은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TO가 되게 적어져요. 즉 이거를 1학년 때 미리 들어라라고 학교 차원에서 이미 권유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 일단 언론정보학과를 입학을 했잖아요. 맞죠. 그럼 새내기 입장에서는 솔직히 나 언론뽕 들어오고 나 이제 언론정보학과다 으악 하면서 이제 딱 전공 수업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걸로 이유가 안 돼요. 생각해봐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기초 수업들 있잖아요. 전공 기초. 그렇죠, 전공 기초. 근데 전공 기초를 안 들으면 이게 교수님들이 이게 제한은 없는데 되도록 이렇게 전공 기초를 다 듣고 나서 들으라고 하는 수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권장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수업들 첫 수업에 가면 1학년들은 전공 기초 다 듣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먼저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나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전공 기초 과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 특히 이제 2020 새로운 분들이 이제 개정된 그 교육안에 따르면은 전공 기초 딱 2개잖아요. 그죠? 그럼 2개를 그냥 1학년 1학기에 2개 듣고 그 나머지 학점들을 교양으로 채워서 딱딱딱 교양을 먼저 들으면 돼요. 근데 일단 그 전공 자체가 잡기 힘들잖아요. 그럼 전공을 먼저 잡아야 돼, 잡을 때는. 그리고 그 교양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1학년들 아니어도 쉽게 버리는 과목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교필은 예외. 그렇죠, 필수 교양. 필수는 예외인데 필수 교양은 예외인데 근데 전공 같은 건 사람들이 잘 안 버려요. 특히 우리과. 근데 그 잡으려고 했다 이건 망했. 그래서 저는 교양을 초반에 다 듣고 군대를 다니면서 그 청량한 뇌로, 포맷한 뇌로 전공을 듣는 게 더 건전한 언론인이 되기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전공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차차 기회가 생겼을 때 재미있는 교양들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배우죠. 맞아요. 이제 2학년 때 전공 필수를 듣기 전에 거시적으로 이제 미디어라든지 뭐 저널리즘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내가 그 전문적으로 배우기 전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런 전문 지식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라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관점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느낌? 깊게 들어가진 않고 옅게 넓고 약간 옅게. 설명을 해주자면 건축학과에는 건축학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다면 저희만의 개론인 현대사회 미디어 그리고 뭐 미디어 윤리법제 이런 1학년 전공 기초 수업들이 이제 뭐 언론 정보학과에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배울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뭐 엄청 넓게 분야를 다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약간 얕게 파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배우거든요. 저는 일단은 강의 계획서를 봐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 계획서를 보고 이 교수님이 어떤 걸 가르칠 거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주로 듣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1학기 때 들었던 수업은 과학 철학에 관련된 수업이었어요. 물론 4학년들이 대부분이었고 엄청 어려운 수업이었지만 그래서 문과 입장에서 이제 오랜만에 과학을 펼쳐볼 수 있었던 이제 문과의 눈으로 어떻게 과학을 바라보면 되는지에 대한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의들을 찾아 듣는 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도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담아놔요. 시간표를 짤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항상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수강 신청을 할 때 강의평이 아무리 좋고 강의 계획서가 내가 정말 이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경쟁률이 정말 높잖아요. 이거 못 잡으면 정말 끝이에요. 나머지도 못 잡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도 강의 계획서와 강의평도 중시를 하지만 경쟁률을 그래도 중시해서 보는 편입니다. 저는 뭐 교수님 평이나 강의 경쟁률 같은 걸 많이 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거는 다른 수업과
얼마나 잘 어우러지느냐를 보는 밸런스를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2학기 때 수강 신청을 할 때 친구들이 필수 교양 중에 인가탐이랑 세계화 시민을 꼭 같이 듣지 말아라. 같이 들으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서 네, 그런 걸 보고 강의 계획서를 보고 이 수업 두 개 같이 들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재밌게 잘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수업이 있으면 네, 잘 듣는 편입니다. 알고 계셨네요. 좀만 미리 말해주세요. 어쩐지 내 학점이 그런 게 나만의 잘못이 아니고 저는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정정 기간 있잖아요. 그때 교수님을 파악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어떻게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야 끊지 마요.